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결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오늘 두 번째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회동에서 대화의 물꼬를 탔다면 이번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 조율의 성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어서 야당 측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만나야 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 섭수를 하기도 하지만 교착된 세월호 국내의 반전의 계기로 작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정면 승부가 정치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우리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진별 수근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수근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누리당이 세월호 전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죠. 아직 네네. 오늘 4시반부터 만난다고 그랬던가요? 4시 반경에 근데 만나고 아직까지 뭐 결과에 대한 소식은 없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야당이 모두 장외투쟁에 돌입한 상태고요. 네. 김용호 씨도 4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묘수 찾게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유가족들과의 면담 요청을 거부해왔던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지난 25일에 이어서 오늘도 유가족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장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돌파구를 하루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른 민생 경제 법안이 표류 중이라면서 세월호에 묶여있는 동안 경제 활성화의 새싹이 시들어버릴 수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틀째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지금 지도부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또 조금 뒤에는 박영선 원내대표 등 그 야당 지도부들도 역시 또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야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오늘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의 민생은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세월호법이야말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는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26개 후속 조치 중에 완료된 것은 단 3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민생 법안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는데 세월호법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한 데 이어서요. 오늘도 광화문 일대에서 피켓팅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그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반대하고 있어서 탄력이 붙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여야가 항상 적절하게 다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분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 고리 원전 2호기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설전이 오고 왔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요, 이 냉각수 순환 5개 펌프 일부가 폭우로 기능이 고장나서 일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원자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재 최고위원이 반박에 나선 건데요.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에는 15m 해일이 덮치면서 냉각 펌프를 돌리던 발전기마저 침수돼서 원자로가 녹고 또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한 방사능 누출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리 2호기의 경우에는 이 폭우로 내린 비가 배수되지 않아서 지하에 있는 냉각 펌프가 침수됐고 그래서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을 멈춘 것이라면서 만약에 이 수동으로 중단하지 않았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우려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 설전으로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성 평가에 지금 많은 허점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광호 의원이 철도 비리 사건 연루돼 있죠. 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송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때부터 뒷돈을 받아 네.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검찰 등에 따르면요. 송 의원은 권영무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의 소개로 레일 체결 장치 납품업체인 AVT사의 이모 대표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19대 총선 직전이었던 지난 2012년 4월 5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에서 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특위 위원장 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죠.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송광호 의원은 사업 편의 대가로 계속해서 금품을 받아왔는데요. 네.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서 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완전히 의무화됩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그 세종청사에서요,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관관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고요.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16년에 신규로 적용 대상되는 기업은 670곳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요,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요,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부 소식도 한 가지 보죠. 교육부가 대학 수학령 시험 영어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황운하 교육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수능 영어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면서 큰 방향은 절대평가 쪽으로 잡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별력 위주의 영어 시험을 유지하면 4%에 들어가려고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서 외국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공부할 능력이 정 안 되는 경우에만 탈락시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대입제도 변화 3년 전 예고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올해 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시행은 2017년부터 가능해집니다. 황 장관은 이 3년 전 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행하는 해에 가면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하늘이 높고 가을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퇴근길 시간 도심 곳곳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퇴근 후 2가부터 함남도 오거리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남산 2호 터널도 강남 쪽으로 이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면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뱅뱅사거리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외곽 연목사거리 쪽으로도 신사역에서 노년역,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강남역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그 밖에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서울 쪽으로 내곡 터널에서 구름통 지나는 데 서행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허갱님이라는 말 아십니까? 휴대폰을 자값 주고 사는 소비자를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허갱님이 되지 않으려고 휴대폰 사시는 분들은 보조금 폭탄을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통사들 영업정지 첫날 이어서 또 한 번의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신문의 김시소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통사들의 영업정지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예, LG 플러스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추석 이후에는 SK텔레콤이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통사들이 제재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영업정지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누구는 보조금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마케팅의 한 방식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라고 해서 온라인이나 이제 어떤 특정 대리점에서 보조금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그것들이 또 입소문이 나면서 또 이렇게 고객이 몰리고 이런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들을 많이 했고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굉장히 그 이런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했어요. 사실 보조금 상한선이 27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 제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또 이런 불법 보조금이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영업정지에 또 들어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네. LG나 SK나 KT나 이 사람이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마음대로 불법 보조금 주고 그러나요? 법을 우습게 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에서 받는 제재보다 네. 그런 마케팅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들이 더 컸고 네. 이게 이통사들은 3사 경쟁 체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휴대폰 가입자들이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회사의 가입자를 뺏어오면 한 회사는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회사가 이제 그렇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은 경쟁사들도 이제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과열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예. 그러면은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 당했다고 그러셨죠? 예. 이 기간 중에 또 이 불법 보조금이 또 한 차례 폭풍처럼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 과거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들이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이 그 과징금, 영업정지, 그리고 보조금, 마케팅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통사들이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대 3대 2라는 그런 시장 점유율 구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과도한 비용만 집행을 하면서 서로 소모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이런 그 인식들이 깔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 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부의 그런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불법 보조금 살포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그 법의 내용은 뭐 어떤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가 이통사는 물론이고 휴대폰 유통가들까지도 이렇게 처벌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상한선을 이제 정부가 그 때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보조금의 구성이 이통사가 지급하는 것들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그 두 가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는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이통사들의 그 사각지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보조금 자체를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함으로써 아예 그런 부분들을 원천 봉쇄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 무리수한 혼란이 좀 없어질까요?
뭐 당분간은 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일부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혼탁하거나 차별적 보조금이 일어나는 것들은 일단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폭탄 그거 없어지겠네요? 예. 당분간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당분간 저는 또 표현하시는데 아무튼 두고 봐야죠. 시장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저 다음 달에 말이죠. 각 예, 제조사에서 대표 제품들이 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쪽에서 그 일부 이제 신제품들, 뭐 갤럭시 노트 4라든지, 뭐 네. 갤럭시 알파라든지 이런 그 신제품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신제품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무슨 이 보조금 대란 같은 거 생길 가능성 없어요? 아무래도 좀 있죠. 그 좀 있어요? 신제품에 실리는 것들이 아니고 네. 그 신제품이 나옴으로써 이제 좀 약간 상품성들을 잃는 그런 재고 제품들. 에 아마 보조금들이 실려가지고 재고 처리용으로 이제 아마 그렇게 조금 그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 아무래도 그런 그 스파성 보조금들이 실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조금이 풀리면 말이죠. 예.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요 소비자한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 대리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동통신사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일부 소비자와 일부 대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일부 소비자와 일부 대리점. 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호갱님 소리 듣고요. 그렇죠. 호갱님 소리 듣는. 네. 예, 그리고 대리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렇게 그 스파성으로 확 그 보조금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가입자를 모아오면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네. 아주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휴대폰 제일값 주고 사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네. 호갱님이라고 부르고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바보예요, 바보? 네. 예. 그자 대리점에서 말이죠. 예. 제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놀림을 받을 정도가 되는데 예. 제가 이거 여쭤보죠. 이게 싸게 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발품을 팔아요? 예. 온라인에서는 24시간 뭐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보조금이 올라오는 그 정책 동향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에 를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저도 이 핸드폰을 하도 오래 써가지고 바꿀 때가 됐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인터넷에서 그 주제로 앉으시라고요? 예. 그 말이 안 되고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공정한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무혈 좀 무한 경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이통사들이 문제입니까? 단말기 제조사들이 문제입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경쟁 체제다 보니까 예. 이게 점유율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한쪽이 뺏기면은 한쪽은 또 이득을 얻고 이럴 수밖에 없는 싸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은 사실 이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단말기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폭들이 그 싸게 샀다라는 그런 폭들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싸게 산 사람은 야구르잖아요. 야구르죠. 네. 그런데 요새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짜로 풀리는 이 휴대전화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건 뭡니까 그건? 요런 거는 이제 출시된 지가 조금 지난 단말기들, 그러니까 뭐 보조금 상한선의 기준에 제한을 안 받는 단말기들이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급형 단말기들이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단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은, 고가 단말기 위주의 전략만 펼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단말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보급형 단말기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통상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휴대폰의 아주 보편적인 사양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높은 사양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충분히 뭐 웹서핑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양의 단말기들. 네. 그런 단말기들이 따로 나온 게 있다고요? 네, 그런 부분 보급형 단말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싸겠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합법적인 보조금 안에서 그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은 약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2년 동안 휴대폰을 이렇게 먹는 약정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단말기 값은 이렇게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단말기 할인받는다 하더라도 뭐 통신요금으로 또 다 받아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예. 전문가이시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통신요금과 그 단말기는 사실은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예, 요금은 또 쓰는 만큼 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달라서 그거는 또 어떻게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통신요금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뭐 60 몇만 원짜리다, 또 40 몇만 원짜리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예. 그 정하니까 그 정도는 고정적으로 통신요금을 받아가는 거죠. 예, 뭐 지금 60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한 달에 뭐 6만 원, 뭐 사용량에 따라서 뭐 4만 원 기본 요금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통신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통신사들이 이제 정부에 요금을 인가를 요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그것들을 승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교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라고 도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이 단통법이나 어떤 이런 좀 규제 환경이 변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좀 온라인 쪽들에서 이제 굉장히 판매 루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 그 좀 이렇게 검증되거나 이런 유통 채널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검증받지 않은 그런 어떤 스마트폰 보조금에 익숙해 있던 소비자들을 노리고 어떤 신종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에서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요금 정책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은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설명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이제 덥석 이렇게 그 계약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사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마땅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일어났었어요. 지금까지도. 예,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더 온라인 쪽의 판매 루트가 좀 활발해지면서 괜히 이렇게 스파스 보조금을 이렇게 기대를 하시다가 그런 또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신문의 김시소 기자였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타트여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부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새마을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정차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적 지식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223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군요. 이번에는 여야와 유가족이 조금씩 양보해서 제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분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원래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당신의 불륜을 폭로하겠다. 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협박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화를 받은 공무원 6명이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범죄도 범죄지만 이 같은 협박에 재발견인 공무원들의 모습도 쓸쓸합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 2팀의 허기 형사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 수사는 어떻게 착수하게 되셨나요? 예, 이번 사건은 50대 피의자가 예. 교직원, 세무사, 공무원들을 상대로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는데 예. 마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협박 전화를 걸어 금품을 같이 한 사건인데요. 예. 8월 22일 날 오전에 예. 저희 경찰서로 이와 같은 협박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상담을 하러 찾아왔고 아. 피해 내용을 듣다가 재차 협박 전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던 공중전화 3곳에 저희 형사들이 출동을 나가서 예. 주변에서 잠복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혐의자는 이 공중전화를 사용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많았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검거했을 당시에 예. 이 사람이 한 200여 명의 전화번호 목록을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수사한 결과는 이제 21명 정도의 피해자가 네. 더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21명이 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돈을 보낸 사람이 6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폭로하겠다. 돈을 보내면 폭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피해자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라든가 무슨 교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었네요? 예. 네. 근데
주로 이제 전화로 공중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요. 이제 피의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미리 피해자들의 이름하고 직책, 예.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네.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을 취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좀, 수상한데요. 실례 말이지만. 근데 무슨 피해자들이 그냥 전화 받고서 지뢰 겁을 먹고서는 돈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피의자는 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고 당황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 같고요. 네. 피해자들 대부분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로서요. 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좀 우려해서 돈을 붙였다고 저희한테 진술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씩이나 보내가지고 피해를 받나요? 현재까지는 파악된 건 총 2,600만 원이고요. 한 사람이 얼마씩? 6명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네. 많게는 500만 원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저거 합쳐서 6명이니까 예. 수천만 원에 달았네요. 2,600만 원.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구속된 상태로 저희가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구속했고요. 예. 예, 검거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화번호부 목록에 예. 약 200여 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런 목록을 토대로 더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요. 이러한 범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통장을 한 개로 받았나요? 2개의 통장으로. 2개 통장으로. 그 통장 내용을 다 뒤져보면 더 추가 피해자는 안 나오던가요? 예, 일단 이 피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 됐는데요. 출소한 지 3개월 됐어요? 예, 예. 그전에는 무슨 죄로 또 복역을 했었답니까? 똑같은 죄명으로. 똑같은 이런 범죄로? 예, 예. 얼마나 복역했어요? 2005년에 3년형을 받았고요. 예. 2010년에 4년형을 받고, 이제 출소한 지 이제 3개월가량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저 교도소에서 마음을 좀 고쳐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더 좀 범죄를 잘 저질러 보겠다고 마음 먹고 나왔군요. 나오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예, 또 하는 일을 살리니까 했군요. 그렇게 범행을 또 저지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 전화 같은 걸 받으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습니까? 자기 지역? 그렇죠. 자기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 직접 만나가지고 예. 면담을 하면서 이제 옆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네. 그런 공중전화 위치라든지 그런 거 바로 파악이 예. 가능하니까 예. 가까운 경찰관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네. 가장 현명한. 그렇군요. 아주 경찰이 아주 민첩하게 아주 활동하셨네요. 예, 피해자가 또 바로 상담을 하러 왔고요. 예. 또 저희 이제 과장님께서도 상담을 잘 해가지고 협박 전화 중에도 바로 저희가 출동할 수 있게끔 네. 공중전화 위치 파악도 되고요. 그래서 검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수정경찰서의 강력 2팀의 허규 형사였습니다. 네, 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불륜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사건, 관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이시죠. 이인철 변호사 연결해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이혼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불륜을 폭로하겠다.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냥 재발이 저려가지고 돈을 보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답니다. 네. 혹시 이런 불륜 사건, 불륜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것을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많아요? 예, 공무원들 부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예. 남편은 이제 불륜이나 외도 같은 거 상담하셔가지고 네.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까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네. 전담변호, 그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아주 많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네. 주위를 봐도 공무원이라든지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럼 그 불륜이 원인이 돼서 실제로 이혼하는 가정이 또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 협의혼 같은 경우는 보통 성격 차이로 이혼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든지 이혼이 이제 이혼 사유가 거의 1, 2나 2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우자의 남편이나 아내의 그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네. 왜 그 사람을 붙인다든가 말이죠. 그렇죠. 이 통화 내용을 도청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들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유책주의라고 해서 예. 상대방의 잘못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예. 뭐 평상시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부주의하게 뭐 흥신소라든지 이게 미행을 붙여가지고 예. 남편의 외도현장을 뭐 사진 찍는다든지 예. 뭐 심할 경우에 도청이라든지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일까지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증거를 제출하려면 네. 무슨 현장 사진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슨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법적인 활동, 이제 행동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다른 여자랑 어떤 스파하우스를 간다. 뭐 아내가 뭐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혼인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뭐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 동안 계속 미행을 시켜가지고 네. 뭐 사진을 찍고 이런 경우도 이제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좀 흥신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의 흥신소가 합법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이 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네. 등록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남을 뒤를 쫓거나 전화를 네. 도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신부름센터나 뭐 이런 데를 에서 불법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문제긴 문제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예, 예. 사실 그게 참 저희도 이제 딜레마인데요. 네. 법원에서 이제 주장만 하면 아시다시피 주장만 하면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또 증거를 말하려면 또 그런 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참 저희도 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사설 탕병 제도를 도입하자 정식으로 법적으로 뭐 그런 논란도 있긴 있죠. 네, 예. 근데 최근에 그 이혼 소장이 좀 바뀐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이혼소장 하면은 이제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네. 이혼 사이면 뭐 재산이라든지 뭐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장하게 이제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간의 감정들이 너무 심해지고 네. 뭐 이혼을 안 할 사람이 이제 소장 보고 다시 이혼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예. 뭐 일단은 남편이 소송을 했는데 네. 아내는 이혼 안 하겠다.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남편이 속장에다 너무 아내 욕을 하다 보니까 아.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듣겠다. 이혼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자제하고 객관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30여 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을 좀 더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사실관계, 예를 들면 뭐 때렸다든가, 외도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건 기재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률가도 좀 고민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결론주의 원칙상 네. 당사자나 변호사들은 좀 자유롭게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법원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압축하라고 하니까 네. 사실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또 자세하게 기술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내되 이제 부차적으로 주관식도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이혼 소장에다가 아주 시시콜콜 그냥 아니면 뭐 과장해서까지 상대방이 비난을 막 심하게 하잖아요. 네.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유책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책주의.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탄주의라고 해서 굳이 이런 거를 기술하지 않아도 이혼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이혼 사유 잘못을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기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야만이 이혼을 허가해줘요. 예, 예.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이혼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서구식으로 유책주의로 가자는,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로 가자는 주장이세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 흠잡는 것, 이런 감정 대입이 좀 완화되고 이혼해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이렇게 친구처럼 네.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혼이 너무 급증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급증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급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급증하고 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장에서 소술 방식이 좀 바뀌면 네.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상대방은 더 자극하고요. 네. 조금 이혼 소송이 좀 원만한 해결 관계고 또 자녀 문제를 또 법원이 중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을 할 바에 물론 안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그들에게 한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 건지를 집중적으로 좀 심사하고 네.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좀 없는 사람한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양육비. 예. 예. 지금 저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건을 많이 담당하시다 보면 네. 양육비 문제 같은 것들이 잘 이게 합의가 되나요? 합의가 잘 안 되고요. 예. 재력이 아무리 많은 남편이나 아내 같은 경우에도 네. 상대방 양육비 주는 거는 10만 원, 20만 원 아끼더라고요. 그건 그럴까요? 예, 본인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시는데 네. 그다음에 자기 자녀한테도 쓰는 분들 10만 원, 20만 원 아빠가 이제 벌벌벌 떠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뭐 일단은 자기 자녀니까 양육비는 좀 충분히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지 그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네. 많이 주면 상대방이 다 쓸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자녀들한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놓고서도 네. 그 판결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가지고 실제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이 양육비 직접 지급이라고 해서 네. 아예 남편 회사에다 원천 징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또 남편들 회사를 또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만두고 이제 현금으로 받고 뭐 아르바이트를 돌리고 이렇게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그럴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 뭐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네. 좀 그러기 전에 자발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치해봐야 들어갔다 나오면 또 그만이죠. 그렇죠.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 양육비가 필요한 건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1등 할 게 따로 있지 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예, 예. 이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이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또 무조건 이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기 이혼해야 할 경우 해야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폭행이라든지. 어차피 이혼은 이제 많이 있으니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협조적인 관계고 네. 부모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원수같이 되지 말고 예, 친구처럼 협조적인 외국처럼 서로 만나서 서로 축하도 해줄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 번 떠는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에 토비콤 S. 네,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9157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군요. 왜 따로 만나야 할까요? 여야가 함께 유가족들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으셨군요. 3634번님께서는 뭐라고 적어주셨나요? 예, 여당이 청와대와 유가족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재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